책에서 돈이 나오고 밥이 나온다. 장오수. 독서가 주는 수많은 유용함에도 불구하고 책을 읽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시간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것만이라고 할 수는 없다. 실질적인 이유는 책을 읽는다고 돈이나 밥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책을 읽어서 밥이 나오고 돈이 나온다면 굳이 읽으라고 입이 닳도록 말하지 않아도 식음을 전폐하고 책 읽기에 몰두할 것이다. 그렇지 않은 다음에야 귀중한 시간을 들어가며 굳이 책을 읽는 지루한 일을 할 필요도 없고 그 시간에 직장 동료나 아는 사람들을 만나 사회적 관계를 쌓는 것이 훨씬 유익할 것이다. 물론 책의 가치를 이미 깨달은 사람들이야 책이 마음의 양식을 넘어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굳게 믿지만 그것을 이야기해도 따라줄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이런 현상은 돈을 벌어 부를 쌓는 것을 가장 큰 가치로 보는 왜곡된 사회 현상과 관계있다. 그러한 풍조는 돈이나 물질적인 도움이 되는 행위가 아니면 무가치한 것으로 인식하는 물질 만능주의를 넘어 돈 만능주의가 행행하게 만든다. 행복의 척도가 부를 많이 쌓아가는 것과 비례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도 했다. 돈과 행복이 어느 정도까지는 비례관계를 보이지만 일정 액수 이상이 되면 행복을 느끼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은 많은 연구 결과가 입증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행복의 유일한 척도로 생각하고 있으니 이러한 사회에서 돈이나 밥을 주지 못하는 책을 읽으라는 외침은 얼마나 공허한가. 인간의 고유한 본능인 물질적 집착은 선지자들도 쉽게 해결할 수 없었던 고민 중 하나였던 것 같다. 물질적 집착에 빠진 인간들을 영생의 길을 인도하기 위한 목이 터지러 외치지만 당장 이익이 되지 않는 내세의 삶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말을 입증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적을 행해야 했던 것은 그런 고뇌의 산물이 아니었을까 싶다. 선지자들이 살파하는 영생의 약속마저도 믿지 못하는 인간들인데 하물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독서 정도가 어찌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 수 있겠는가. 이러한 답답한 상황에 처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예를 많이 들게 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모든 재벌 기업 총수들과 갑부들은 한결같이 독서광이며 그들은 그렇게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사업에 성공하고 갑부가 된 것이다. 이 말에 동의할 수 있는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다. 차라리 본말이 전도된 말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물론 그분들이 책에서 겪는 노하우 같은 것을 얻기도 하겠지만 재벌 2세들은 어릴 때부터 후계자 수업을 받으면서 자라느라 친구들과 어울릴 시간도 없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자연히 게임이나 독서 등에 취미를 붙였을 테고 그것이 습관으로 이어진 것뿐이라고 말하는 것이 진실에 더 근접할 것이다. 오히려 책을 많이 읽어서 사업에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었다는 말은 현상을 논리에 억지로 끼에 맞춘 것이며 몇 가지의 사례를 일반화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책을 많이 읽는다고 모두 부자가 될 수도 없는 일이요. 그런 일이 가능하지도 않겠지만 현실적인 유익을 주는 독서의 가치를 말해야만 하는 사람이 그런 예를 들 수밖에 없는 고민을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필자 역시 책을 많이 읽으면 사고의 변화와 함께 실질적인 부까지 얻음을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 옹호하는 사람 중에 하나다. 기왕에 좀 더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자. 인터넷을 찾아보면 당신이 결코 부자가 될 수 없는 6가지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다. 역설적으로 해석하면 부자가 되는 비법이기도 하다. 1. 낙갈론이 성리한다. 2. 작은 돈을 모아 크게 불려라. 3. 오늘을 마지막처럼 살아라. 4. 책을 읽어 내공을 쌓아라. 5. 부자가 될 만한 일을 시작하라. 6. 손가락만 빨면 주저하지 말아라. 그중 가장 주목하게 되는 문구는 바로 책을 읽어 내공을 쌓아라이다. 그 기사에는 2016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에 올라 극적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역할하는 일화가 나온다. 미국의 부동산 재벌인 도널드 트럼프 하면 흔히들 난잡한 사생활 때문에 한량점으로 이기기 마련인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후보가 될 수 있었을까?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밤 10시 이전에 모든 약속을 마무리하고 집에 들어와 하루 3시간은 꾹꾹 책을 읽는 다독가였다. 경제학에서 철학과 심리학에 이르는 광범위한 분야를 섭렵한다. 그 도널드 트럼프가 강력히 추천하는 책이 칼 융의 무의식의 분석이다. 난해하기로 정평에 나 있는 무의식의 분석을 정독해 본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 우리가 트럼프보다 부자가 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그 글은 매우 거칠게 말하고 있다. 이제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생긴 셈인가?
우리가 트럼프처럼 대통령이 되지 못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이러한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주면 필시 이런 말이 들어오기 십상이다. 그렇게 책을 많이 읽는다는 당신은 얼마나 부자가 되었냐고. 그럴 때마다 우리들은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 이 정도로 살고 있는 것도 이만큼이라도 책을 읽었기 때문이며, 만일 내가 책을 읽지 않고 살아왔다면 지금보다 훨씬 나쁜 환경에서 살고 있었을 것이라고. 독서가 아무 도움이 되지 않고 시간 낭비에 지나지 않는 무가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모든 행복의 척도를 돈에 두고 있는 사회가 빚어낸 또 다른 비극이지만,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청소년들까지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청소년들조차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유일한 꿈이요 목표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참담한가. 이것은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독서를 외면하게 만드는 큰 요인이 되기도 한다. 독서가 꼭 밥이나 돈을 주어야만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 돈이나 밥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 우리 삶에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도 우리는 더 책을 가까이 해야 하고 더 깊이 읽어야 한다. 그러한 것을 느끼게 될 즈음이면 독서가 자신에게 밥도 주고 돈도 주고 있음은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이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독서는 외로운 일이다. 독서를 하는 사람은 책이라는 성 안에 스스로를 유폐시키고 고립시킨 자이다. 거기에 삶의 의미와 구원이 있으리라는 믿음 하나로 버티는 기미요, 섬과 같은 고독한 존재이다. 파탄 새싹이 돋아나고 온갖 꽃이 만발하여 온 누리에 봄 기운이 충일한 날에 방구 속에 혼자 처박혀 책을 읽는 광경을 상상해보자. 이 얼마나 청성 많고 할 일 없는 행위이면 이것이야말로 세상을 던진 언둔자의 모습 아니겠는가. 흔한 말로 책을 읽는다고 돈이나 밥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누구의 말처럼 삶이 갑자기 고귀해지거나 인품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해한 행위를 멈출 수 없는 것은 아무 희망도 없는 이 세상을 어떻게든 견뎌내야 하는 사람들이 신랄 같은 끈에 마지막으로 매달려보는 심정과 같은 것이다. 다른 어떤 곳에 희망을 볼 수 있단 말인가. 그 어떤 곳에서도 희미한 불빛 하나 발견하지 못했으니 이 가망 없는 행위에 남아 마지막 기대를 걸 수밖에. 그것을 신들의 저주를 받아 평생 가파라 언덕 위로 바위를 밀어 올려야 하는 시스포스의 숙명에 비교한다면 너무 가혹할까. 시시포스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그 의미 없는 노동을 계속할 수 있었을까? 까니엘 말처럼 무의미한 행위를 반복하는 자체에서 의미를 찾고 있었던 것일까? 시시포스 스스로도 이 행위가 아무 의미 없는 노동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그는 이 행위를 계속해야만 했다. 그가 이 무거운 바위를 밀어 올리는 것을 그만둔다고 해도 나무라거나 벌 줄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그 무해한 노동에서 자신을 해방시키는 순간 지루함이라는 또 다른 행보에 직면해야 함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까미도 미처 예상치 못한 한 가지 사실이 있었으니 시시포스가 바위로 굴러 올리다가 이 의미 없는 노동에 또 한 번 절망하며 긴 한숨을 쉬는 시선 끝 아득한 곳에서 희미한 움직임 하나를 발견한다. 내리쬐는 태양을 손으로 가리고 한참을 쳐다보니 거기에는 또 다른 시시포스가 바위로 굴러 올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 멀리 언덕에서 자신과 똑같은 찬양을 받고 바위를 굴러 올리고 있는 또 다른 시시포스가 있었던 것이다. 그 시시포스도 자기를 발견하고 이쪽으로 보며 힘껏 손을 흔들고 있었다. 그에게 이제 이웃이 생긴 것이다. 그 또 다른 시스포스는 구원과 같은 존재가 되어 시스포스는 이제 외롭지 않게 되었고 이 의미 없이 반복되는 행위마저 새로운 의미를 가진 노동으로 재탄생하게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끝나지 않을 이 행보를 시스포스는 오늘도 즐거이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이다. 독서라는 행위 역시 이 시스포스의 무의미한 노동과 닮아 있지 않은가. 다른 점이 있다면 거기에 의미와 구원이 있음을 믿고 책이라는 과목으로 자진해서 들어간 것이 다를 뿐이다. 그렇다고 해도 책을 읽다 찾아오는 깊은 회의를 피할 수는 없다. 내가 선택한 이 길이 바른 길인지, 혹시나 이 길의 끝에 아무것도 없다면 그때는 어찌할 것인가 하는 등등의 의문이 스물스물 온몸을 감싼다. 그럴 때는 이러한 외로움과 회의를 뜯어내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게 마련이다. 책과 관련된 블로그나 카페를 찾아서 다른 사람들이 읽는 책을 살펴보기도 하고 서평을 써서 올려보기도 하면서 나름대로 몸부림쳐 보지만 그 외로움과 불안을 떨쳐버리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자신의 길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거나 독서의 외로움을 떨칠 수 없을 때면 독서 모임에 가입해서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들과 만나 함께 읽으며 의견을 나누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회사 내에서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독서 동아리를 만드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려고 하지 않았던가. 멈출 수 없는 천행을 받은 시스포스가 자신과 같은 불을 받고 있는 또 다른 시스포스를 발견한 후에 오늘도 웃으면서 바위로 굴려 올리고 있는 것처럼 독서의 외로움 역시도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다면 덜 외롭지 않겠는가. 주위를 찬찬히 살펴보면 곳곳에 독서 모임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공공도서관에는 예외 없이 개설되어 있고 온라인상에도 많은 모임이 있어서 나이나 취향 혹은 장소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독서 모임에서 주최하는 독서 토론회는 가입비가 별도로 없는 것이 일반적이고 토론회에 참가할 때마다 엄두수값 정도의 참가비를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독서 토론회는 독서라는 공통 주제로 만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사회적 관계를 확대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무슨 책을 어떤 방법으로 읽는지 등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또한 토론 날짜와 도수도 계속 바뀌기 때문에 취향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니 부담을 가질 필요도 없고 좋아하지 않는 책을 억지로 읽어야 할 필요도 없다. 다양한 연령층과 구성원에서 나오는 의견들은 혼자 읽으면서 아쉽고 부족하다고 느꼈던 점들을 보충해 줄 수 있으며 토론을 할 때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긴장감은 또 다른 흥미를 불러일으킨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라면 독서라는 공통점 외에는 서로를 잘 알지 못하고 또 토론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의견 발표 때 반론을 하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배려가 제일 중요하다. 평소 학교 교육에서 미처 배우지 못한 토론 문화를 조금씩 익혀갈 수 있는 것은 독서 토론이 주는 또 다른 효과라 할 수 있다. 토론회에 몇 번 참석하면서 회원들과 얼굴을 익히고 친해지다 보면 책을 읽고 의견을 나누는 본인의 목적에서 벗어나 반복적으로 만나서 밥 먹고 수다 떠는 친목 모임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한다. 그러한 부작용으로 인해 독서 모임 자체가 큰 홍역을 치르고 종료에는 무너져버리는 경우마저 없지 않다. 독서 모임 역시 회원들의 친목과 교류가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긴 하지만 모임의 주 목적이 흐려지고 선호가 바뀌어 아무 의미 없게 되는 것은 각별히 경계해야 한다. 멀리 가려거든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가보자. 그 사람들이 이 길고 외로운 여정에 힘이 되고 용기를 줄 수 있을 것이니